네, 박준성 중노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죠. 대리인 선임. 네네. 사전에 예. 서면으로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 신문회의에 참고인을 대동하려고 하면은 회의 전에 심판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신모 씨 사건 관련한 신문회의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속기록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았는데 표지에 보면은 근로자 측은 신청자 1명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 측 참석자가 3명인데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참고인으로 박모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근로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 사람 부사장 아니다. 부사장 아니라고 하니까 사용자 측 대리인 당사자가 제가 부사장이 아닌데 자꾸 부사장인 것처럼 와 있다고 오해하는데 저 대리인으로 온 겁니다. 부사장 맞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분은 변호사였습니다. 나중에 저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갔을 때 사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중노위에서 확인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노위에 가기 전에 진노위에서 이미 이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하한 진노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위는 근로자성을 부정해야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노위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중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런저러한 사유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했던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3년에 있었던. 저 판례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노위 조사관도 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노위 심판위원회에서는 무시를 했죠. 당시 진노위 심판위원회에 참석했었던 진노위원장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나 또는 큰 회사라 하더라도 자리가 임원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노위에서는 심판에 들어갑니다. 심판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해당자 신청인은 부당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 부당 해고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2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정직을 했었고요. 2번째는 해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제81조 제1호 5호의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악지청을 통해서 해당되는 취업규칙을 받아봤는데 81조는 표창의 기준이에요. 표창의 기준에 의해서 정직을 의결했고 그 다음에 해고를 의결했었던 제82조 3호는 표창의 시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관악지청으로부터 받은 취업규칙이에요. 중노위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심판을 하길래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측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중노위 판정이 이렇습니다. 이 당사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업무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 대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합니까? 표창인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다음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는지 보세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가 참가인의 명예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따거나 또는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행정법원은 조사를 한 거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징계 양정도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해고는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님, 예. 해고는 법상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노동위에서는 이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 해당자에게 바로 해고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이런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해고를 구두로 통지를 하고, 거기서 해고 용지를 만들어서 바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옷 속에다가 쑤셔 넣었다는 거를 노동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자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보시죠. 확인을 해봤더니 구로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들은 그 해고 통지서라고 하는 종이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고,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과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즉 해고 통지서의 교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사건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노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기록 회의록을 여기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당시 심판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사측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도 봤습니다, 119 구급대원도 봤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 서줄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 오히려 사측에 편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진술조차도 당시 심판위원장은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법에는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죠. 당사자에 대한 당시 심판위원장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 위원장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전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뭘 살펴봅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는 신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점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아직 소송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국스럽다. 아니 지금 그 지역 규칙 하나